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 아침 훈련소 정문 앞에는 신병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이름은 이하윤. 23의 나이에 군복을 입고 이곳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안정적인 직업 때문이 아니었다.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말이 평생 따라붙었던 꼬리표였다. 그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입대했다. 훈련병 이하윤. 호명되는 순간 그녀의 대답은 누구보다도 씩씩했다. 그러나 그 힘찬 목소리는 곧 주변의 조소와 무시 속에 묻혀버렸다. 첫 점호에서부터 분위기는 달랐다. 앞줄에 서 있는 하윤을 보며 한 남자 훈련병이 속삭였다. 야, 여자 주제에 앞줄이야? 저런 건 뒤로 빼야지. 옆에 있던 다른 신병이 킥킥 웃으며 맞장구 쳤다. 괜히 튀려는 거지 뭐. 그래봤자 체력 떨어지면 뻗을 텐데. 하윤은 그 말이 들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작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여자라서 앞에 서면 안 되는 걸까? 그녀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 아니, 스스로 그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기에 왔다. 체력 단련 첫날 구보가 시작됐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야, 뒤처지지 마라.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느려지면 안 된다. 고참 격인 조교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하윤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 허파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절대 뒤처질 수 없었다. 땀과 숨이 뒤엉키는 순간에도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여자이기 전에 군인이다. 하지만 마지막 구간에서 결국 무릎이 풀리며 비틀거렸다. 그 순간 옆에서 달리던 신병 하나가 비아냥거렸다. 꺼봐라. 여자 주제의 앞줄은 무슨.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하윤은 쓰러지지 않았다. 무릎이 꺾이는 순간에도 손을 짚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저녁 식사 후 생활관에서 고참 조교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훈련병 이하윤. 네. 앞줄은 남자들이 끌어야 한다. 넌 그냥 뒤에서 묻혀가라. 괜히 눈에 띄지 말고.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분명한 배제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하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보다도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조교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잘난 척하지 마라. 여자 주제에. 그 말은 독처럼 퍼졌다. 그러나 하윤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윤의 오빠가 바로 육군 중장 별세슬단 장군이라는 사실을. 하윤은 일부러 그 사실을 숨겼다. 자신이 누구의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앞으로의 시련 속에서 계속 흔들리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행군 훈련이 시작됐다. 20kg 군장을 메고 산길을 오르는 고된 일정이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발은 군화 속에서 이미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됐다. 뒤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비아냥거렸다. 여자 때문에 속도 늦춰진다니까. 쟤 없었으면 우리 지금쯤 정상이다. 하윤은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귀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순간 고참 조교가 앞에서 소리쳤다. 여자 주제의 앞줄에 서서 민폐 끼치지 말라고 했지? 당장 뒤로 빠져.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숨이 턱 막히는 굴욕의 순간. 그러나 하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조교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훈련병 이하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생활관 침상에 앉아 몰래 일기를 썼다. 작은 수첩 속에 꾹꾹 눌러 담은 글씨. 여자라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서 버틴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누구 동생인지.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지. 나는 그냥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기상나팔이 울렸다. 모두가 비몽사몽한 얼굴로 일어나는 가운데
하윤은 누구보다 먼저 군장을 메고 일어서 있었다. 고참이 그녀를 흘깃 보며 중얼거렸다. 별나네 진짜.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고참도 동기들도 조금씩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군장은 이미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전투화 끈은 발목을 조여왔다. 훈련병 전원이 두 줄로 늘어서자 조교가 호통을 쳤다. 오늘은 20km 행군이다. 군장 20kg 소총 각자 들고 간다. 뒤처지는 놈은 없다. 하윤은 군장을 추스르며 스스로 다짐했다. 오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자라서 못 버틴다는 말 더는 듣지 않겠다. 앞줄에 다시 선 순간 뒤에서 곧바로 불만이 터졌다. 야, 또 앞줄이야? 진짜 민폐다. 쟤 때문에 우리 속도 조절해야 되잖아. 조교가 그 말을 들었는지 곧바로 하윤을 째려봤다. 훈련병 이하윤. 넌 뒤로 가라. 지시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하지만 하윤은 군장을 더 단단히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끝까지 앞줄에서 가겠습니다. 조교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여자 주제의 명령 불복종이냐? 아닙니다. 훈련병으로서 끝까지 버티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그러나 결국 조교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좋다. 내가 그렇게 버티다 뻗으면 그때는 내가 민폐라는 걸 똑똑히 알게 해주지. 행군이 시작되었다. 발소리가 산길을 울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하윤은 땀이 비오듯 쏟아져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군장은 점점 더 무겁게 어깨를 파고들었다. 뒤에서 고참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봐라. 벌써 흔들리잖아. 내가 괜히 뒤로 가라 했냐. 동기 몇 명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야, 그냥 좀 뒤로 가. 우리까지 힘들어지잖아. 맞아. 내 고집 때문에 다 같이 피해보는 거라고.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면 진짜로 그들의 말대로가 된다. 절대 물러설 수 없어.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 하윤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다. 순간적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고 군장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뒤에서 기다렸다는 듯한 조롱이 쏟아졌다. 봐라, 뻗었다. 여자 주제에 앞줄 욕심 부리더니 결국 이거지. 조교가 달려와 소리쳤다. 일어나지 못하면 바로 퇴출이다. 하윤은 두 손을 땅에 짚은 채 이를 악물고 버텼다. 땀과 흙이 뒤섞인 얼굴,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피.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다시 일어섰다. 훈련병 이하윤 이상 없습니다. 조교의 눈빛이 흔들렸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번졌다. 저걸 버티네. 진짜 끈질기긴 하다. 비웃음만 있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며들었다. 행군이 이어지던 중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동기 중 한 명인 김도현이었다. 그는 말없이 하윤의 군장끈을 잡아주며 균형을 잡아주었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리도 같은 훈련병이잖아. 하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에도 고참은 냉소를 멈추지 않았다. 저거 봐라. 남자한테 도움 받지 않고는 못 버티지. 결국 여자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이 정색을 하고 받아쳤다. 아닙니다. 얘는 우리 중 누구보다 버티고 있습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계속 앞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처음으로 하윤을 동기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행군의 마지막 EKM 구간은 가파른 오르막이었다. 다들 지쳐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조교는 일부러 더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속도 늦추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하윤은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오히려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뎠다. 군장끈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이 벗겨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 모습에 몇몇 동기들이 자극받았다. 야, 저렇게 버티는데 우리가 질 수 있냐? 끝까지 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윤이 혼자가 아니게 된 순간이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지쳐 쓰러지듯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하윤은 끝까지 군장을 내려놓지 않고 버텼다. 그럼에도 고참은 마지막까지 독을 품은 듯 말했다. 겨우 도착했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넌 그냥 우리 발목만 잡은 거야. 여자 주제의 앞줄에 서겠다는 건 오만이다. 그 말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몇 동기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니, 오히려 끝까지 버틴 건 하윤이잖아. 맞아. 민폐는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하윤은 몰래 작은 편지를 꺼냈다. 오빠가 입대 전 남몰래 건네준 짧은 메모였다. 하윤아,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나는 널 믿는다. 하지만 절대 내가 내 이름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내 힘으로 충분하다. 내 오빠 이준호. 그 글귀를 읽으며 하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오빠 이름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해. 하지만 모든 이가 그녀의 끈기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고참은 생활관 복귀 후 다른 조교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현 괜히 기세만 올려서 분위기 흐려. 내가 반드시 꺾어놔야 돼. 그의 시선 속에는 개인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하윤은 이제 단순히 여자 신병이 아니라 그가 굴복시켜야 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행군 훈련 이후 생활관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졌다. 몇몇 동기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적어도 하윤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은근한 긴장감이 흘렀다. 저녁 점호가 끝난 뒤 고참 조교는 일부러 하윤 앞에서 서류철을 탁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다. 훈련병 이하윤. 내가 그렇게 앞줄을 고집하더니 잘 버텼다고 하더라.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 웃기지 마. 여자 주제에 그 정도 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앞으로 내가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조교의 눈빛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집착과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체력 훈련. 고참은 노골적으로 하윤만 지목했다. 훈련병 이하윤. 다른 놈들보다 더 뛰어라. 내가 앞줄에 서겠다고 했으니 책임져야지. 하윤은 숨이 가빠지는데도 더 뛰었다. 하지만 고참은 멈추지 않았다. 속도 늦추지 마. 너 때문에 다 늦어진다. 여자라서 힘든 거면 지금 당장 포기해라. 주변 동기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 속삭였다. 저건 좀 심한데. 그러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누구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다. 고참의 권위 앞에서 모두가 침묵했다. 구보가 끝나갈 무렵 하윤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고참이 갑자기 소리쳤다. 이하윤, 앞으로 튀어나와. 혼자 달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하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앞으로 나섰다. 더 빨리. 여자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말고 보여줘라. 숨이 목구멍에서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하윤은 끝까지 달렸다. 결국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무너져 내리듯 쓰러졌다. 조교는 비웃으며 말했다. 봐라. 끝까지 못 버티잖아. 넌 그냥 여자일 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동기 도현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아닙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몇몇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참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기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하윤아, 너 진짜 대단하더라. 나 같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야. 하윤은 숟가락을 들다 멈추고 멋쩍게 웃었다. 대단할 건 없어. 그냥 버티는 거지. 그래도 너 덕분에 우리도 자극받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옆에서 도연이 말을 보탰다. 맞아. 괜히 여자라서 안 된다 하는 게 더 웃긴 거지. 똑같이 훈련병인데. 그 순간 다른 동기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근데 혹시 너 집안에 군인 있지 않아? 하윤은 순간 젓가락을 놓칠 뻔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냥 너한테서 왠지 일반 사람이랑은 다른 기운이 느껴져서. 괜히 그런 게 아니잖아.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기분 탓일 거야. 하지만 마음속은 요동쳤다. 혹시라도 오빠 얘기가 새어나가면 안 돼. 내가 스스로 증명하기 전까진 절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줄 알았을 때 고참이 생활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불빛에 번뜩이는 눈빛은 섬뜩했다. 훈련병 이하윤. 나와. 하윤은 당황했지만 곧 침상에서 일어났다. 고참은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너 너무 튀는 거 알지? 여자 주제에 괜히 잘난 척하다간 여기서 오래 못 버틴다. 전 잘난 척한 적 없습니다. 그저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을 뿐입니다. 고참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동등? 여자한테 동등이 어딨어. 여기선 내가 법이다. 알아들어? 순간 하윤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군대는 한 사람의 사유지가 아닙니다. 규율이 우선입니다. 고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곧 씩 웃으며 다가섰다. 좋아.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나. 며칠 뒤 훈련소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야, 들었어? 저기 신병 중에 집안에 빽 있는 애 있다던데? 누구? 글쎄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자 신병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더라. 하윤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오빠 얘기가 새어나간 건가? 동기 도연이 곧장 물었다. 진짜야? 너 그런 거 있어? 하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아무 빽 없어. 그냥 나 혼자야.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하윤은 수첩을 꺼내 다시 글을 적었다. 오늘 고참의 위협이 더 심해졌다. 하지만 절대 굴하지 않겠다. 나를 지켜주는 건 오빠의 별이 아니라 내 의지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그때는 내가 이미 내 힘으로 인정받은 뒤여야 한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번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고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곧 종합훈련이 있다. 그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게 되겠지. 동기들은 웅성거렸고 하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단순한 체력 검증이 아니라 그녀를 꺾으려는 고참의 계략이 숨어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훈련소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종합훈련이다. 체력, 정신력, 협동심 전부 본다. 조교의 목소리가 캠프장을 울렸다. 훈련병들은 각자 군장을 메고 모래주머니와 장비를 챙겼다. 하윤은 군장끈을 조여매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낸다. 그때 고참이 곁으로 다가왔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훈련병 이하윤. 오늘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분명히 준비된 무언가가 있다는 예고였다. 훈련은 장애물 코스로 시작됐다. 철조망을 엎드려 기어가고 높은 벽을 타넘으며 진흙탕 속을 통과해야 했다. 하윤이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자 고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더 빨리 기어라. 여자 주제에 느려 터져가지고. 진흙탕이 얼굴을 덮쳤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져도 기어갔다. 높은 벽 앞에서 잠시 숨이 가빠졌지만 이를 악물고 벽을 붙잡았다. 뒤에서 동기 도현이 외쳤다. 하윤아, 발 디딜 곳 줘. 내가 밀어줄게. 그 순간 또다시 고참의 냉소가 날아왔다. 역시 남자 도움 없으면 못하지. 역시 여자니까. 그러나 하윤은 손짓으로 도현을 막으며 외쳤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팔이 떨리고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결국 벽을 스스로 넘어섰다. 뒤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진짜 해냈어. 대단한데. 조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고참의 음해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순간이었다. 다음은 사격이었다. 사격장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고 조교는 냉정히 명령했다. 표적은 200m 거리. 집중해라. 실패하면 기록에 남는다. 하윤은 총을 움켜쥐며 심호흡했다. 총열 너머로 표적이 흐릿하게 보였다.
하지만 손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흔들리지 마. 난 해낼 수 있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성이 귓가를 울렸다. 탕, 탕, 탕. 결과는 10발 중 9발 명중. 동기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다. 와, 저거 쉽지 않은데. 여자가 아니라 그냥 사수인데? 하지만 고참은 여전히 입꼬리를 비틀었다. 운이 좋았겠지. 다음에 망가지면 다 드러난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종합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전후 구출 및 응급처치였다. 무거운 인형을 실제 부상병처럼 들쳐 메고 제한 시간 안에 안전지대로 옮겨야 했다. 하윤이 인형을 매려는 순간 고참이 일부러 더 무거운 걸 던져주며 비아냥거렸다. 이건 내 몫이다. 못 들면 여자 인증이겠지. 동기들이 당황했지만 하윤은 말없이 인형을 들어 올렸다. 하아. 어깨가 비틀리고 허리에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동기들이 외쳤다. 버텨, 하윤아. 할 수 있어.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끝내 인형을 안전지대로 옮겼다. 그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종합훈련이 끝나고 조교는 훈련병들의 기록을 정리했다. 훈련병 이하윤. 장애물 통과 사격 9급 모두 상위권. 잘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고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생활관 복귀 후 하윤을 불러 세웠다. 너 뭐냐? 어떻게 이걸 다 해내는 거지? 여자라면 무너져야 정상인데. 하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여자라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있으면 누구든 해낼 수 있습니다. 고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좋아. 더 혹독하게 굴려주마. 반드시 꺾어주지. 그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집요한 집착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저녁 행정반에서 두 조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 근데 그 여자 신병 있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너무 독해. 그냥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 혹시 집안에 군인 있는 거 아냐?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작은 소문은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결국 상급 간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조짐을 보였다. 생활관에서 동기들이 하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불만과 조롱이 많았지만 지금은 은근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도현이 다가와 말했다. 하윤아, 오늘 정말 대단했어. 넌 우리랑 다르다. 아니야. 그냥 나도 같은 훈련병이야. 아니야. 넌 우리보다 더 강해.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고참이 괜히 그러는 거지. 우린 내 편이야. 하윤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드디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그러나 고참은 쉬지 않았다. 그는 몰래 일지를 쓰며 중얼거렸다. 훈련병 이하윤 반드시 꺾는다. 아니면 내가 끝장이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집착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한 기운은 곧 더 큰 사건의 전조로 다가오고 있었다. 종합훈련이 끝난 지 며칠. 생활관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하윤은 알았다. 고참의 눈빛이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저녁 점호 직후 고참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번 주 야간 기동훈련 기대해라. 그때 내 진짜 실력이 드러날 테니까. 하윤은 속으로 뭔가 준비했구나 직감했다. 야간 훈련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낯선 산속을 야간 투시경과 나침반만으로 이동해야 했고 고참은 일부러 더 험한 구간을 배정했다. 훈련병 이하윤, 내 조는 여기로 간다. 고참은 가장 가파르고 위험한 구간을 짚었다. 동기들이 술렁였다. 저길 간다고? 저건 거의 탈락시키려는 구간이잖아. 하지만 하윤은 눈빛을 단단히 굳혔다. 알겠습니다. 산속은 칠흑 같았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긴장이 몰려왔다. 그런데 앞서가던 고참이 갑자기 명령했다. 훈련병 이하윤, 내가 선두서라. 하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앞으로 나섰다. 그때 고참이 일부러 위험한 방향으로 길을 유도했다.
이쪽이다. 따라와라. 그러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달랐다. 하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조교님, 이 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침반에 따르면 명령 불복종이냐? 고참의 호통이 산속을 울렸다. 결국 하윤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발밑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다. 깍! 하윤이 발을 헛디뎌 경사진 비탈로 굴러 떨어졌다. 몸이 돌멩이에 부딪히며 구르고 팔이 찢어졌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아 멈췄을 때 숨이 턱 막혔다. 뒤에서 동기 도연이 소리쳤다. 하윤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그러나 고참은 비아냥거렸다. 봐라, 내가 뭘 했냐? 여자라서 결국 사고치잖아. 쓸모없는 민폐다. 동기들이 분노했지만 고참의 위세 앞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다만 도현만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조교님, 이건 고의 아닙니까? 분명히 길이 잘못됐습니다. 고참은 도현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입 다물어. 내가 감싸봤자 소용없다. 하윤은 팔에 큰 상처를 입고 결국 의무실로 이송되었다. 붕대를 감으며 의무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렇게까지 버텼다고. 보통은 탈진으로 기절했을 텐데. 그때 지나가던 중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의무관이 설명하자 중대장은 하윤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훈련병 이하윤 이상하게 낯이 익군. 하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였다. 중대장님, 전 그냥 훈련병일 뿐입니다. 중대장은 잠시 더 바라보다가 나갔다. 하지만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의심이 싹튼 순간이었다. 의무실에서 돌아온 후 동기들은 몰래 모였다.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일부러 위험한 길로 보낸 거잖아. 맞아. 우리 다 봤잖아. 나침반이 다른 방향 가리켰다고.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하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언제든 저런 식으로 희생양이 될 수 있어. 다음번엔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해. 동기들 사이에서 연대의식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편 고참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분명 꺾였어야 했는데 저녀는 왜 이렇게 버티는 거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단순한 여자 신병이 아니라는 불길한 감각이 그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다. 며칠 후 상급 간부 몇 명이 훈련병 명단을 검토하던 중 한 장교가 말했다. 이하윤,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 그러고 보니 혹시 그 장군님의 성함이. 순간 모두가 입을 닫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미 작은 파장이 일고 있었다. 하윤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의무실에서 치료를 마친 하윤은 붕대를 감은 채로 다시 훈련에 복귀했다. 훈련병 이하윤,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고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동기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야,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또 나온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냐?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게 하윤이지. 저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고참이 씩 웃으며 다가왔다. 의무실 갔다 왔다고 봐주지 않는다. 내가 앞줄을 고집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져라. 하윤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교님. 다음 날 아침 고참은 새로운 훈련을 명령했다. 전원 모래주머니 10kg 추가다. 특히 훈련병 이하윤, 넌 15kg다. 순간 동기들이 술렁였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부상자한테 저렇게까지. 하지만 하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모래주머니를 메고 이를 악물었다. 버텨야 한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내 의지의 증명이다. 구보가 시작됐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그녀는 절대 뒤처지지 않았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도 무릎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았다. 동기들이 속으로 감탄했다. 와, 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나 고참은 만족하지 않았다. 더 빨리 뛰어라. 넌 여자라서 뒤처지는 게 정상이지 않나? 그 순간 도현이 참다 못해 외쳤다.
조교님, 이건 부당합니다. 규정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면. 입 닥쳐. 감싸면 같이 굴러간다. 고참의 고함이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동기들 사이에서 작은 반발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훈련이 끝난 후 생활관 한쪽에서 동기들이 모였다. 야, 우리 이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아. 하윤이 혼자 당하는 건 불공평해. 우리도 같은 훈련병인데. 도현이 단호히 말했다. 다음번에 또 저런 상황 오면 우리도 같이 앞줄에 선다. 고참이 일부러 하윤만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 전부를 건드려야 할 거다. 동기들의 눈빛이 하나둘 굳어졌다. 그래.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자. 그 시각 행정반에서는 상급자들이 모여 있었다. 요즘 훈련병 이하윤이 화제더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상위권이라니 이건 이례적이지. 중대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성이이고 이름이 하윤이라. 혹시 그분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곁에 있던 소대장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 육군본부의 이준호 중장님 말씀입니까? 중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인물이 아니지. 그 순간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며칠 뒤 고참은 새로운 구실을 찾아냈다. 훈련병 이하윤, 내 군장 무게 부족하다. 다시 채워라. 이미 규정 무게 이상입니다. 말됐고, 지금 당장 추가해. 그는 일부러 낡은 군장을 던져주었다. 끈이 풀려 어깨가 더 짓눌렸지만 하윤은 말없이 받아들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이번엔 동기들이 움직였다. 조교님, 저희도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뭐? 같은 조인데 혼자만 더 무겁게 지는 건 불공평합니다. 고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동기들의 눈빛은 결연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결국 고참은 이를 갈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더욱 깊은 분노가 쌓여갔다. 이제 애들까지 선동해? 반드시 꺾어놔야 한다. 훈련이 끝난 밤 하윤은 수첩을 꺼내 글을 적었다. 오늘 동기들이 나를 위해 함께 싸워줬다. 처음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말자. 고참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는 빛이 있었다. 며칠 뒤 상급자들은 다시 모였다. 훈련병 이하윤, 정말 그분의 동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중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말했다. 확인 전까진 절대 건드리지 마라. 괜히 문제 생기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그러나 정작 고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훈련소는 평소보다도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며칠 뒤 예정된 극한 생존 훈련 때문이었다. 48시간 동안 먹을 것과 잘 곳이 보장되지 않은 채 산속에서 버텨야 하는 훈련. 하윤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번 훈련은 나 자신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어떤 음모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낸다. 그러나 고참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다. 훈련병 이하윤, 이번에야말로 내가 꺾이는 걸 보게 될 거다. 신병들은 각자 배낭 하나와 제한된 장비만 들고 산속으로 흩어졌다. 하윤의 조는 도현과 몇 명의 동기들과 함께였다. 48시간 버티면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 도현이 동기들을 다독였고 하윤은 앞장서며 길을 이끌었다. 그런데 잠시 후 고참이 다가와 은근히 속삭였다. 너희 조 이쪽으로 가라. 그가 가리킨 방향은 지도상 위험 구간이었다. 급경사와 수풀이 뒤엉켜 길을 잃기 쉬운 곳.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하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또다시 나를 시험하려는 거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윤의 조는 점점 길을 잃기 시작했다. 야, 나침반이 자꾸 헷갈리는데? 지도랑 맞지 않아. 이쪽 길이 맞는 거야? 도현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상하다. 고참이 일부러 우리를 잘못된 길로 보낸 것 같아. 그 순간 뒤에서 고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 잃은 건 니들 탓이다.
살아남으려면 알아서 해라. 그러곤 그는 일부러 다른 조와 합류하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노골적인 고립이었다. 밤이 찾아오자 추위가 몰려왔다. 산속은 매서운 바람과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동기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냐? 먹을 것도 없고 불도 못 피우면. 그때 하윤이 나섰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다들 잠시만 기다려. 그녀는 낡은 나뭇가지와 돌을 모아 불을 피웠다. 손가락이 긁히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끝내 불꽃이 피어올랐다. 동기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오늘 얼어 죽었을 거야. 하윤은 미소도 짓지 않고 말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내일이 더 고비야. 멀리서 지켜보던 고참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걸 버틴다고? 진짜 끈질기네. 그렇다면 더 확실히 끝내야지. 그는 일부러 산 정상 근처 위험 구간으로 하윤조의 이동 루트를 변경했다. 내일 그쪽으로 유도하면 절대 버티지 못할 거다. 다음 날 하윤의 조는 가파른 절벽 근처에 다다랐다. 길은 끊겨 있었고 아래는 아찔한 낭떠러지였다. 동기들이 당황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돌아가자. 근데 돌아갈 길도 없어. 우리 갇혔어. 그때 고참이 뒤에서 나타나며 말했다. 겁먹었냐? 군인이라면 이런 것도 해내야지. 그리고는 하윤을 노려봤다. 내가 앞줄에 서겠다며 잘난 척했으니 내가 먼저 건너가라. 모두가 숨을 죽였다. 명백히 위험한 짓이었다. 하윤은 순간 갈등했지만 곧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군장을 단단히 메고 좁은 바위턱을 따라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바람이 몰아치고 발밑은 깊은 낭떠러지. 작은 실수 하나면 끝장이었다. 그 순간 발밑 바위가 부서지며 하윤의 몸이 흔들렸다. 깍! 군장이 무겁게 그녀를 끌어내렸지만 바로 뒤에 있던 도연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 버텨! 도연아, 손 놓으면 내가 위험해. 닥치고 버텨. 동기들이 힘을 합쳐 그녀를 끌어올렸다. 결국 하윤은 간신히 절벽 위로 올라왔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결연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조교님, 이건 명백히 고의 아닙니까?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고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군대는 원래 죽을 고비 넘기며 배우는 거다. 약한 놈은 도태되는 거고. 그러나 이미 동기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다. 그날 저녁 훈련 기록이 보고되었다. 절벽 구간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서에 상급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훈련병들을 그런 구간에 보냈다고. 누가 지시한 거야? 조교 김석진입니다. 중대장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조사해야겠다. 그리고 그 훈련병 이하윤 보통이 아니야. 옆에 있던 소대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정말 이준호 중장님의 여동생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중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거의 확실하다. 조만간 본부에 확인해야 할 거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밤 하윤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오늘 또 죽을 뻔했다. 하지만 끝내 버텼다. 동기들이 이제 내 곁에 있다. 더는 혼자가 아니다. 고참의 집착이 점점 위험해진다. 하지만 오빠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끝까지 가겠다. 그녀의 글씨는 떨렸지만 그 결심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절벽 사고 이후 훈련소 내부는 술렁였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분명 조교 김석진이 고의로 위험한 구간으로 몰아넣었다는 말이 퍼지고 있었다. 그 사실은 곧 상급자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이 어디라고? 훈련 지침에 없는 절벽 코스입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지? 조교 김석진입니다. 중대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단호히 말했다. 내부 조사에 착수해라.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김석진 조교는 점점 초조해졌다. 빌어먹을 내가 다 준비한 건데 어떻게 살아남는 거지? 그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절대 평범한 신병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의 집착은 더욱 깊어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꺾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끝이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동기들이 하윤을 둘러싸며 말했다. 하윤아, 오늘 너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맞아.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벽에서 얼어붙어 있었을 거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너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 거다. 이제 우린 전부 내 편이다. 그 순간 생활관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녀를 조롱하거나 의심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존경과 신뢰로 변해 있었다. 하윤은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끝까지 버텨야 해. 행정반에서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훈련소장까지 모였다. 훈련병 이하윤, 요즘 성과가 탁월합니다. 기록도 상위권이고 동기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대장이 보고하자 소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하윤 그 이름 낯이 익다. 중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장님 혹시 이준호 중장님의 동생 아닙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 조용히 조사해라. 절대 외부로 새나가선 안 된다. 며칠 후 새로운 훈련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수색 정찰 훈련이었다. 숲속을 조별로 나눠 은밀히 이동하며 목표 지점을 찾아야 했다. 하윤의 조가 이동을 시작하자 고참 김석진은 또다시 함정을 꾸몄다. 이쪽으로 가라. 그는 일부러 늪지대가 있는 구간으로 안내했다. 처음엔 평평해 보였지만 곧 땅이 푹 꺼지며 신병 하나가 허우적댔다. 으악! 살려줘! 하윤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끌어올렸지만 발은 지늘게 빠져들었다. 도현이 달려와 함께 끌어내며 간신히 구조에 성공했다. 동기들이 분노했다. 이건 명백히 고의야. 조교가 일부러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하윤은 차갑게 조교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자꾸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습니까? 그러나 김석진은 냉소를 지었다. 훈련은 원래 죽을 고비 넘기는 거다. 그게 싫으면 나가라. 여자 주제에 군대가 장난인 줄 알아? 분위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다. 늪지 사건 이후 상급자들의 조사 속도는 빨라졌다. 훈련병 이하윤, 가족관계 서류 확인했나? 네. 확인 결과 맞습니다. 이준호 중장님의 여동생입니다. 중대장은 숨을 삼켰다. 이제 확실해졌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조용히 하자. 괜히 소문나면 곤란하다. 하지만 조교 김석진은 반드시 감시해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그날 밤 하윤은 수첩을 펼쳤다. 오늘 또 함정에 빠질 뻔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다. 동기들이 날 믿어주고 함께 버텨준다. 그러나 조교의 눈빛은 점점 더 위험하다. 오빠의 이름이 드러나기 전에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별셋 오빠의 계급처럼. 하지만 난 그 빛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빛나고 싶다. 며칠 뒤 훈련소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야, 진짜라던데? 그 여자 신병, 장군 동생이라잖아. 헐, 그래서 저렇게 버티는 거야? 그럼 괜히 건드렸다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윤은 복도에서 그 소문을 스치듯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결국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훈련소 구내식당 점심시간. 신병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들었냐? 그 여자 신병, 진짜 장군 동생이라던데? 뭐? 진짜야? 그냥 소문 아니고? 아니야. 행정반에서 서류 확인했다는 말 돌던데. 그 말은 삽시간에 번졌다. 숟가락을 든 손들이 멈췄고 시선들이 하나같이 하윤에게로 향했다. 하윤은 조용히 밥을 떠먹었지만 귀는 이미 그 소문에 쏠려 있었다. 결국 드러나 버렸군. 옆에 있던 도현이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누구 동생이든 상관없어. 우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봤잖아.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몰려왔다. 김석진 조교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장군 동생이라고? 그는 이를 갈며 혼잣말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눌러도 안 꺾였던 건가? 다 백 때문이었어? 그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놀아난 거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직접 무너뜨린다. 그의 눈빛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번져갔다. 밤 생활관. 신병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와, 진짜 장군 동생이면 우리가 괜히 함부로 대한 거 아냐? 그러게.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아니, 근데 생각해봐. 장군 동생이라도 훈련은 직접 버틴 거잖아. 실력은 인정해야지.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말했다. 맞아. 우린 하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봤다. 빽이 아니라 스스로 버텨온 거다.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지만 모두가 이제 그녀를 특별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행정반. 중대장과 소대장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류 확인 결과 사실이더군. 훈련병 이하윤은 육군본부 이준호 중장의 여동생이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섣불리 대하지 마라. 우리 위까지 보고해야 한다. 함부로 건드리면 다 잘린다. 소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조교 김석진은요? 이미 사고를 2번이나 일으켰습니다. 조용히 감시하되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괜히 더 큰일 된다. 그러나 이미 훈련소 내부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소문이 퍼진 이후 하윤은 동기들의 존경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난 오빠의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사람들은 나를 장군의 동생으로만 보겠지. 그녀는 수첩을 꺼내 조용히 글을 적었다. 소문이 퍼졌다. 이제 숨을 수도 없다. 하지만 끝까지 내 힘으로 증명하겠다. 오빠의 이름이 아닌 나 이하윤으로. 며칠 뒤 체력 훈련 도중. 고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훈련병 이하윤. 내가 그렇게 잘났냐? 장군 동생이라고 특별 대우라도 받을 줄 아냐?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꽂혔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하윤은 단호히 대답했다. 전 특별 대우를 바란 적 없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고참은 비웃으며 말했다. 웃기지 마라. 너는 결국 백 덕분에 버티는 거다. 오늘 내가 증명해주지. 그는 일부러 하윤을 지목해 2배의 구보를 명령했다. 앞줄에서 10km 추가다. 당장 뛰어. 도현이 반발했다. 조교님, 이건 부당합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감싸도 소용없다. 하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곧 군장을 메고 달리기 시작했다. 보여주자. 난 빽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버티는 거다. 군장은 어깨를 짓눌렀고 숨이 거칠게 몰아쳤다. 하지만 하윤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동기들이 외쳤다. 야, 우리도 같이 뛰자. 그래, 혼자 두지 말자. 결국 여러 명의 동기들이 함께 뛰기 시작했다. 군장들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지만 모두가 발을 맞췄다. 고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나를 무시해? 그는 이를 갈며 더 큰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그 순간 상급자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조교 김석진, 멈춰. 중대장이 직접 훈련장으로 내려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또 규정에 없는 훈련을 강제로 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저는 단지. 그만해. 중대장이 단호히 잘랐다. 훈련병 이하윤은 이미 여러 차례 목숨 걸고 버텼다. 내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김석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기들은 속으로 환호했다. 드디어 누군가 그를 제지한 것이다. 훈련이 끝난 뒤 중대장은 은밀히 하윤을 불렀다. 훈련병 이하윤. 네. 너에 대해 알아본 게 있다.
내가 누구 동생인지 더는 숨기기 어려울 거다. 하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전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오빠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중대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의지는 알겠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세상은 곧 알게 될 거다. 준비해라. 절벽 사고와 구보 사건 이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엔 고참 김석진의 목소리가 곧 법이었지만 이제는 신병들조차 그의 지시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점호 시간 그가 소리를 질렀다. 정렬 똑바로 해. 눈 똑바로 뜨고 서 있어. 그러나 줄 맨 끝에서 속삭임이 터졌다. 저 사람 사고 2번이나 냈잖아. 이젠 믿을 수가 없지. 작은 균열이 권위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다. 김석진은 그걸 느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불안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생활관. 신병들이 둘러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맞아. 하윤이만 당하는 게 아니야. 언젠가 우리도 당할 수 있어. 도현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다음에 또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 전부가 함께 거부하자. 누구 하나만 앞세우지 말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훈련소의 분위기는 더 이상 개인 대 집단이 아니었다. 집단 대 권위의 충돌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김석진은 훈련 중 일부러 하윤을 또다시 지목했다. 훈련병 이하윤 앞으로 나와. 혼자 팔굽혀펴기 200개 실시. 모두가 술렁였다. 저건 말도 안 돼. 부상자한테 저걸 시킨다고. 하윤은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짚고 땅에 엎드렸다. 팔꿈치가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러나 동기들이 참지 않았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조인데 혼자만 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신병 전원이 함께 땅에 엎드렸다. 훈련장은 하나의 거대한 저항의 장면이 되었다. 김석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나한테 반항해. 하지만 신병들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순간 중대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조교 김석진, 내가 또 규정 위반이냐? 중대장이 직접 다가오자 훈련장은 고요해졌다. 김석진이 더듬으며 대답했다. 저는 단지 신병들을 단련시키려. 그만둬. 더는 내 말에 설득력이 없다. 중대장의 시선이 하윤에게로 향했다. 훈련병 이하윤. 네. 내 정체가 이제 드러났다. 본부에서도 확인이 끝났다.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다. 숨죽인 정적 속에서 중대장이 이어 말했다. 너는 이준호 중장의 여동생이지? 하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 뒤에 숨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훈련병 이하윤으로서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신병들이 술렁였다. 진짜였어. 헐, 장군 동생이라니. 그러나 도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흰 이미 봤습니다. 하윤이 스스로 버티는 걸. 빽이 아니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른 신병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우린 다 증인입니다. 훈련장은 새로운 긴장으로 가득 찼다. 김석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장군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뭐가 달라지냐? 결국 여자는 여자다. 백 없으면 무너졌을 거다. 그러나 이번엔 중대장이 단호히 끊었다. 그만해라. 내가 무너뜨리려 한 건 신병이 아니라 군의 기본 정신이다. 더는 자격 없다. 김석진은 결국 상급자들의 명령으로 퇴출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날 밤 하윤은 수첩을 펼쳤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갔다. 장군의 동생이 아니라 훈련병 이하윤이다. 오빠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버티고 싶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셋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오빠, 난 당신의 동생이지만 동시에 내 길을 걷는 군인이다. 이제 신병들은 하윤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리더로 바라봤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앞으로 우리 조는 하윤이 중심이 될 거야. 맞아. 장군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군인 같으니까. 하윤은 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고참과의 갈등이 아니라 군대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김석진 조교가 퇴출 조치를 받은 이후 훈련소의 공기는 달라졌다. 이제 신병들 사이에서 하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식당 줄에 서 있을 때도 누군가 슬쩍 자리를 양보했다. 하윤아, 먼저 들어가. 괜찮아. 그냥 똑같이 하면 돼. 훈련 중에도 미묘한 배려가 이어졌다. 군장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까? 아니,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윤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원하지 않던 일이 벌어졌다. 난 여전히 똑같은데 사람들은 날 다르게 본다. 예전엔 그녀를 무시하던 동기들조차 이제는 존중과 경계가 섞인 눈으로 바라봤다. 야, 저게 그냥 신병이냐? 장군 동생인데. 괜히 잘못 건드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도현만은 예전처럼 다가왔다. 넌 여전히 똑같아. 장군 동생이든 아니든 난 내가 훈련장에서 보여준 걸 믿어. 그 말에 하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그래. 내가 진짜 보여줘야 하는 건 지금부터야. 어느 날 행정반에서 호출이 내려왔다. 훈련병 이하윤, 행정반으로 출두하라. 긴장된 발걸음으로 들어선 행정반 안. 중대장과 소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중대장이 차분히 말했다. 너의 정체는 이미 본부까지 보고되었다. 이준호 중장님의 여동생 맞지? 맞습니다. 내 오빠가 너를 특별히 배려해달라는 지시는 없었다. 하지만 내 신분을 아는 이상 우리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윤은 단호히 대답했다.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평가받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의지를 존중하마.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 중장의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날 저녁 생활관으로 돌아온 하윤은 동기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다. 야, 진짜 장군 동생이었냐? 응. 숨기려 했는데 결국 알게 됐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도현이 나섰다. 그게 뭐 어때서? 난 이미 봤어. 너는 누구의 동생이 아니라 그냥 군인 이하윤이다.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우리 대신 고생한 거 다 봤다. 우린 내 편이야. 하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난 끝까지 내 힘으로 버틸 거야. 며칠 뒤 전 훈련병들이 참여하는 사격 집체 훈련이 시작됐다. 실탄 사격은 단순히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훈련이었다. 지휘관이 명령했다. 전원 표적 300M. 준비. 하윤은 총을 잡으며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탄환은 정확히 목표 중앙에 박혔다. 감시하던 교관이 놀란 눈빛을 보였다. 열발 전부 명중 이런 기록은 보기 힘든데. 옆에 동기들이 웅성거렸다. 역시 다르다. 백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잖아. 그 순간 하윤은 스스로 증명했다. 그녀의 존재가 이름이 아니라 실력임을. 사격 훈련 기록은 곧 본부로 보고되었다. 며칠 뒤 훈련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본부다. 훈련병 이하윤에 대해 보고하라. 중대장은 곧장 전화를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매우 뛰어나군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부탁합니다. 제 동생이지만 결코 봐주지 마십시오.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이준호 중장이었다. 중대장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전화를 끊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역시 피는 속일 수 없군. 그날 밤 하윤은 수첩에 글을 적었다.
이제 본부까지 다 알게 되었다. 아마 오빠도 알겠지. 하지만 그는 내가 특별 대우 받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 진짜 군인이 되려면 더 큰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펜을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석진 조교가 퇴출된 후에도 일부 고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조교가 잘린 거 아냐? 괜히 건드렸다가 다 잘릴 수도 있겠어. 불온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하윤을 향한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올 조짐을 보였다. 김석진 조교가 퇴출된 이후 훈련소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온 듯 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곧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몇몇 고참들이 모여 은밀히 수군거렸다. 봐라, 결국 여자 하나 때문에 김 조교가 잘린 거 아니냐? 장군 동생이라니까 다들 벌벌 떠는 거지. 근데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 있냐? 맞아. 이렇게 가다간 신병이 고참 위에 군림하는 꼴이 되겠어. 그들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윤은 이제 단순한 신병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흔드는 존재였다. 그날 밤 생활관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몇몇 고참들이 일부러 하윤 근처를 지나며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장군 동생님, 길 좀 비켜주시죠? 비아냥 섞인 말투였다. 도현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하윤이 손으로 막았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김 조교가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며칠 후 신병들에게 야간 침투 훈련이 주어졌다. 산속을 은밀히 이동해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고강도 훈련이었다. 출발 직전 고참 한 명이 하윤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겠다. 장군 동생이면 뭐든 할 수 있겠지? 그 말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신호였다. 훈련이 시작되고 신병들은 소리 죽여 이동했다. 달빛조차 희미한 산속 발걸음 하나가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갑자기 하윤의 발밑에서 철사가 툭 하고 튀어올랐다. 뭐야? 순간 작은 폭죽이 터지며 요란한 소리가 퍼졌다. 조교가 외쳤다. 적에게 발각. 임무 실패. 모두가 당황했다. 하지만 하윤은 바로 깨달았다. 누군가 일부러 설치해둔 거다. 우리 조를 망치려는 함정. 뒤에서 고참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하, 역시 기대 이하네. 빽이 있어도 결국 이 정도지. 동기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건 일부러였어. 우리가 다 봤잖아.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훈련은 이미 실패로 기록됐다. 훈련이 끝난 후 동기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일부러 우리를 망치려는 거잖아. 맞아. 이번엔 하윤이가 아니라 우리 전부를 무시한 거야. 도현이 이를 갈며 말했다. 다음번엔 절대 당하지 않는다. 우린 똑똑하게 맞서야 해.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증거를 잡아야 해.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행정반에서는 상급자들의 회의가 이어졌다. 또 사고가 났다고. 이번엔 폭죽이라니 누가 설치한 거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병조에서 일부러 망가뜨리려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단순한 훈련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본부에 보고해야겠군. 며칠 뒤 훈련소로 비밀 지시가 내려왔다. 훈련병 이하윤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본부로 올려라.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포함해서. 중대장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본부가 직접 움직이는군.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하윤을 특별히 감싸지 마십시오. 하지만 불공정한 대우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공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준호 중장이었다. 그날 밤 하윤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오늘 또 함정에 빠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오빠도 분명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나는 내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동등한 평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빠,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하지만 난 당신의 동생으로가 아니라 진짜 군인으로 서고 싶어. 그러나 훈련소 안에서는 이미 불온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고참들 사이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갔다. 이대로 가면 우린 다 잘린다. 뭔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아. 이번엔 확실하게 꺾어놔야 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결의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윤에게 닥쳐올 가장 큰 위기의 서막이었다. 늪지 사건 이후 훈련소 안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하윤은 알았다. 고참들의 눈빛이 다르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 이번엔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어. 실제로 고참들은 은밀히 모여 있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냥 굴욕 주는 걸로는 안 돼. 그래, 이번엔 확실히 꺾어버리자. 다시는 입도 못 열게. 만약 실패하면 장군 동생이라서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무너진다. 그들의 결의는 이미 절박한 발악에 가까웠다. 며칠 뒤 훈련소는 극한 체력 훈련에 돌입했다. 전원 완전 군장 20kg, 20km 구보 실시. 구보 행렬이 산악 지형을 따라 이어졌다. 군장끈이 어깨를 파고들며 숨이 거칠어졌다. 하윤은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었다. 오늘도 버틴다. 끝까지. 그러나 구보 도중 갑자기 뒤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몇몇 고참들이 은근히 하윤 쪽으로 접근하더니 일부러 속삭였다. 지금이야. 발목만 꺾어버리면 끝이야. 그리고는 하윤의 발목 쪽으로 교묘히 발을 걸었다. 아! 하윤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돌바닥에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터졌다. 군장이 그대로 등을 짓누르며 숨이 턱 막혔다. 동기들이 깜짝 놀라 외쳤다. 하윤아! 멈춰.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고참들은 태연하게 말했다. 훈련 중에 넘어지는 건 흔한 일이지. 왜 호들갑이냐? 피가 흐르는 무릎을 부여잡고 하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괜찮아. 계속 뛸 수 있어. 도현이 눈을 치켜떴다. 안 돼. 너 지금 상태로는. 아니야. 쓰러지면 그게 끝이야. 난 끝까지 버틴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다. 구보가 끝난 뒤 동기들은 하윤을 둘러싸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히 사고가 아니야. 누가 봐도 일부러였잖아. 맞아.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도현은 이를 갈며 말했다. 증거를 잡자. 더는 놔두면 안 된다. 그때 다른 동기가 속삭였다. 근데 들었어? 본부에서 이번 훈련소에 특별감찰팀을 파견한대. 진짜? 응. 아마 곧 올 거라던데. 그 말에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기회가 온 건가? 그러나 고참들은 더 초조해졌다. 감찰팀이 온다고? 그럼 우리가 다 잘리게 생겼잖아. 안 돼. 그 전에 끝내야 한다. 맞아. 이번에 확실히 사고를 내자. 그냥 훈련 중 불행한 사고로 보이게 하면 돼. 그들의 음모는 이미 살인의 그림자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신병들은 야간 행군에 돌입했다. 군장을 메고 어두운 산길을 묵묵히 걸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늘한 소리를 냈다. 앞장서던 하윤은 순간 등 뒤에서 기묘한 인기척을 느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 잠시 후 누군가 은밀히 밀쳐내려는 손길이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발밑은 낭떠러지. 조금만 늦었어도 그대로 추락할 뻔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도현이 소리쳤다. 그러나 고참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아, 미안. 발이 미끄러졌네. 분위기는 살벌하게 얼어붙었다. 다음 날 훈련소에 군 차량이 들어섰다. 본부 감찰팀 도착.
차에서 내린 몇 명의 장교들이 행정반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훈련소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신병들은 속삭였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고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젠장,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그날 저녁 행정반에서 중대장이 긴급히 불려갔다. 감찰팀의 최고 책임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훈련병 이하윤 모든 기록 검토했다. 뛰어난 성과와 반복된 사고, 그리고 내부의 의도적 방해 정황까지. 중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책임자는 짧게 대답했다. 곧 상부의 지시가 내려올 거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 이준호 중장께서도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중대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접이요? 그래. 이건 단순한 신병 문제가 아니다. 이제 훈련소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하윤은 여전히 수첩을 펼쳐 글을 적고 있었다. 오늘 또 누군가 날 낭떠러지로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난 끝까지 버텼다. 곧 본부 감찰팀이 왔다고 한다. 오빠도 알게 되겠지. 그러나 난 여전히 똑같다. 오빠의 이름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버틴 훈련병 이하윤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 훈련소는 폭풍 전야였다. 고참들은 벼랑 끝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고 감찰팀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준호 중장 본인이 직접 움직일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감찰팀이 훈련소에 도착한 이후 고참들의 태도는 겉으로는 조심스러워졌다. 이제 함부로 건들지 마. 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물러날 순 없잖아. 그래. 우리가 무너지는 꼴은 못 본다. 마지막 기회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자들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신병들은 감찰팀의 존재에 기대를 걸었다. 이제 안전해진 거 아냐?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윤은 조용히 속삭였다. 맞아.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어. 방심하면 안 돼. 다음 날 전 신병들에게 새로운 훈련이 하달됐다. 야간 전술 종합훈련. 산속에서 조별로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기습 상황을 견뎌내는 훈련이었다. 출발 직전 고참 중 한 명이 하윤의 조에게 다가왔다. 너희 조는 여기로 간다. 서쪽 능선 쪽. 도현이 눈살을 찌푸렸다. 저긴 위험한 구간인데? 명령 불복종이냐? 그 말투에는 함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증거 없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는 없었다. 야간 산속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윤과 동기들이 조심스레 이동하던 중 갑자기 땅이 꺼지듯 흔들렸다. 깍! 앞서가던 신병 하나가 웅덩이에 빠졌다.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다. 누가 이런 걸 파놨어? 이건 훈련이 아니야, 함정이야. 하윤이 재빨리 뛰어들어 손을 뻗었다. 내 손 잡아. 절대 놓지 마. 동기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간신히 그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사방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펑, 펑. 눈부신 빛과 굉음이 어둠을 찢었다. 고참들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하, 봐라. 별거 아니잖아. 내가 장군 동생이라도 결국 이렇게 당하는 거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춰.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며 감찰팀 장교들이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고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훈련이라고? 규정에도 없는 함정을 설치하고 실탄 대신 섬광탄을 쓰다니. 내 놈들 제정신이냐? 고참들이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저희는 단지 훈련 효과를 높이려. 닥쳐라.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의적 방해고 살인 미수다. 신병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희 전부 다 봤습니다. 고참들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기습을 준비했습니다. 증언은 쏟아졌고 고참들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감찰팀 책임자가 하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훈련병 이하윤,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버텼느냐? 하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이 아니라 제 힘으로. 그래서 어떤 시련이라도 버티고 싶었습니다. 순간 감찰팀 장교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역시 피는 속일 수 없군. 신병들이 웅성거렸다. 이젠 다 알겠네. 진짜 장군 동생이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녀가 강했던 거야. 맞아. 진짜 군인이다. 고참들은 결국 감찰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건 부대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다. 본부에서 직접 조사할 거다. 수갑이 채워지듯 그들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도현과 동기들이 속삭였다. 드디어 끝났나? 하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빠가 직접 움직이실 거야. 그때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그날 밤 훈련소 행정반에 긴급 전보가 도착했다. 이준호 중장 직접 훈련소 방문 예정. 준비 철저히 할 것.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드디어 오시는군. 그리고 그 순간 훈련소 전체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생활관 한켠 하유는 수첩을 펼쳐 적어 내려갔다. 오늘 또 죽을 뻔했다. 하지만 감찰팀이 진실을 밝혀줬다. 고참들은 사라졌지만 이제 오빠가 직접 온다. 나는 준비해야 한다. 장군의 동생이 아닌 군인 이하윤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셋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오빠 이제 곧 마주하겠지. 난 두렵지 않아. 난 이미 군인이다. 새벽 훈련소 전체에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전원 제식복 착용. 대대 집합 준비. 생활관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들었어? 오늘 중장이 직접 온다더라. 진짜 장군이 여기까지 온다고. 동기들은 하윤을 흘끗 바라봤다. 하윤아, 너 때문이겠지? 하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 오빠가 온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제 피할 수 없다. 난 도망치지 않는다. 대대 연병장. 병사들이 정렬한 가운데 검은 군용 차량이 천천히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별색 계급장이 빛나는 군복 차림의 사내가 내렸다. 이준호 중장. 하윤의 오빠였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다. 경례. 수백 명의 병사들의 손이 일제히 이마로 올라갔다. 충성. 그의 카리스마는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자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 드디어. 점호가 끝난 뒤 중장은 행정반으로 향했다. 상급자들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중장님, 이렇게 먼 길을 직접. 말씀 불필요하다. 난 동생을 보러 온 게 아니다. 군을 보러 온 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훈련병 이하윤, 앞으로 나오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하윤은 발걸음을 옮겨 오빠 앞에 섰다. 훈련병 이하윤 나왔습니다. 오빠와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수한 감정이 스쳤다. 걱정, 분노, 그리고 자부심. 이준호 중장이 묻는다. 훈련병, 내가 감찰 보고서에 여러 번 언급되었다. 사고와 위협에도 버텼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이름을 숨겼나? 하윤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는 오빠의 동생으로가 아니라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군대는 혈연으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대대 전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이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대답 쉽지 않았을 텐데. 중장은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들었겠지. 그녀는 나의 동생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도, 심지어 내 혈육도 봐주지 않는다.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그녀가 여기까지 온 건 내 이름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의지다. 너희 모두가 증인이다. 신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와, 장군이 직접 그렇게 말하다니. 이제 누가 하윤을 무시할 수 있겠어? 한쪽에 서 있던 고참들이 얼굴을 굳혔다. 그들은 이미 감찰팀에 의해 조사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었다.
중장이 날카롭게 말했다. 군을 욕되게 한 자들 끝까지 추궁하겠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내 동생을 해치려 한 게 아니라 군의 기본 가치를 짓밟은 것이다. 그 말에 고참들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다. 그때 도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봤습니다. 하윤이는 누구보다 훈련을 버텼고 누구보다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우리 동기들의 진짜 리더입니다. 다른 신병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그녀 없었으면 우린 이미 무너졌습니다. 훈련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지켜온 게 헛되지 않았어. 이준호는 잠시 동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여전히 군인의 냉정함이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 빛나는 건 분명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한다.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이다. 그는 짧게 말했다. 계속 버텨라. 군인은 끝까지 버티는 자다. 하윤은 힘있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훈련소는 긴장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에 휩싸였다. 신병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고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윤은 수첩을 펼쳐 글을 적었다. 오늘 오빠를 마주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감싸주지 않았다. 대신 나를 군인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나는 별 셋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내 이름으로 빛나고 싶다. 별빛이 창밖에서 반짝였다. 그녀의 눈빛도 별빛처럼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준호 중장이 떠난 뒤 훈련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고참들은 더 이상 함부로 나서지 못했고 신병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됐다. 이젠 누가 하윤이를 무시하겠냐? 맞아. 장군 동생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다 증명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린 다 빚졌어. 그녀 덕분에 여기까지 버텼지. 그러나 하윤은 여전히 무겁게 생각했다. 이제부턴 더 큰 시선이 나를 감시한다. 오빠도 그렇고 감찰팀도 그렇다. 난 결코 방심할 수 없어. 생활관 안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하윤을 중심으로 모였다. 훈련 전략을 짤 때도 체력 훈련을 준비할 때도 그녀가 의견을 내면 다들 따랐다. 심지어 몇몇 고참들조차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훈련병 이하윤. 그동안은 미안했다. 하윤은 고개를 숙여 답했다. 괜찮습니다. 다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난 믿지 않는다. 며칠 뒤 소대장은 신병들을 불러 모았다. 다음 주에 유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고강도 훈련이라 탈락자가 속출할 거다. 말이 끝나자 동기들 사이에서 긴장된 탄식이 새어나왔다. 유격 악명 높잖아. 우리 중에 몇 명은 못 버틸 수도 있어. 그때 하윤이 손을 들었다. 소대장님, 저는 유격 훈련에서 선두조로 지원하겠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야, 너 미쳤냐? 굳이 내가 앞장서야 돼? 이제 장군 동생인 거 다 알잖아. 그냥 뒤에서 조용히 버티면 돼. 그러나 하윤은 단호했다. 아니, 그래서 더 앞에 서야 한다. 난 특혜를 원하지 않아.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고 싶다. 소대장은 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의지를 존중한다. 그날 저녁 행정반으로 전보가 도착했다. 훈련병 이하윤의 훈련 과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절대 특혜 금지. 문구 끝에는 서명이 있었다. 이준호. 중대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그녀의 오빠도 같은 생각이군. 이 사실은 곧 소대장을 통해 하윤에게 전해졌다. 내 오빠가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다. 널 특별히 보호하지 말라고.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오빠니까요.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동기들이 몰려왔다. 하윤아, 내 오빠가 진짜 널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했대? 응. 그게 오빠 방식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도연이 말했다. 솔직히 더 대단하다.
가족이라면 감싸줄 수도 있는데 너도 오빠도 끝까지 내 힘으로 서게 하네.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린 너를 믿을 수밖에 없어. 하유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맞아. 이 길은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야. 유격 훈련을 앞두고 신병들은 밤낮 없이 체력 단련에 매달렸다. 철봉에 매달려 팔굽혀펴기를 하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 구보를 반복했다. 하유는 누구보다 앞장섰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지고 무릎은 이미 멍투성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녀의 목소리가 생활관과 운동장을 울렸다. 동기들이 따라붙으며 외쳤다. 하유나, 널 따라가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겠다. 좋아, 다 같이 버티는 거야.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불온한 속삭임이 맴돌고 있었다. 퇴출당하지 않은 일부 고참들이 모여 중얼거렸다. 감찰팀이랑 장군 때문에 대놓고 못 건드리지만 유격 훈련에선 다르다. 맞아. 그땐 실수 하나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우린 손 안 대도 된다. 상황이 알아서 만들 거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길했다. 그날 밤 하유는 수첩을 펼쳐 글을 적었다. 곧 유격 훈련이다.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나는 이 기회를 원한다. 내 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른다. 오빠도 지켜보고 있겠지. 하지만 난 그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남겠다.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도현이 조용히 물었다. 하유나, 솔직히 무섭지 않냐? 하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서워. 하지만 군인은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래, 그게 진짜 군인이겠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훈련소 스피커에서 명령이 울려 퍼졌다. 전원 유격 훈련 준비. 내일부터 실시한다. 연병장은 긴장감으로 꽉 찼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손을 떨었다. 그러나 하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진짜 시험이다. 오빠 지켜봐. 난 내 이름으로 끝까지 버틸 거야. 새벽 짙은 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다. 전원 완전 군장. 오늘부터 3일간 유격 훈련에 돌입한다. 훈련장의 공기는 살벌했다. 신병들의 어깨에는 긴장이 가득했고 군장끈은 이미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하유는 차갑게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다. 이번 훈련에서 버티지 못하면 내가 걸어온 모든 게 무너진다. 첫 번째 훈련은 암벽 강화였다.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 위에서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뛰어내려야 했다.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겁먹으면 죽는다. 밧줄만 믿고 뛰어내려라. 신병들은 하나둘 절벽 끝으로 올라섰다. 으악! 비명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던져졌다. 하윤 차례가 되었다. 밧줄을 손에 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밑을 내려다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눈을 감았다. 두려움은 군인의 적이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녀는 눈을 번쩍 뜨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순간 공기가 찢어지듯 스쳐 지나갔다. 발끝에 땅이 닿는 순간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했다. 성공! 교관의 외침이 울렸고 동기들의 탄성이 터졌다. 와, 진짜 대단하다. 여자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다. 다음은 철조망을 기어 통과하는 훈련이었다. 배 밑으로는 진흙탕, 위로는 낮게 깔린 철조망. 조금만 방심하면 옷이 찢기거나 살이 베일 수 있었다. 기어서 앞으로 전진. 진흙이 얼굴에 튀고 팔꿈치가 긁히며 피가 배어나왔다. 하유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다 무너진다. 계속 기어가야 한다. 등 뒤에서 동기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유나 힘내. 같이 가자. 그들의 외침에 그녀는 다시 팔꿈치를 밀며 진흙 속을 전진했다. 마침내 철조망 끝을 빠져나왔을 때 온몸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고참들 일부가 교묘히 속삭였다. 이번 유격에서 그녀를 꺾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끝장이다. 어떻게 할 건데? 낙하 훈련 때 장비를 약간만 건드리면 사고로 보이게 할 수 있지. 그들의 음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 과제는 참호 돌파 훈련이었다. 수류탄 폭음 소리와 연막탄 속에서 신병들은 땅굴 같은 참호를 기어 통과해야 했다. 폭발음이 귀를 울리고 흙더미가 하늘로 솟구쳤다. 기어가라. 더 빨리. 하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참호를 빠져나갔다. 흙과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난 이겨낼 수 있다. 내 힘으로. 마지막은 낙하 훈련이었다. 높은 타워 위에서 낙하 장비를 착용하고 뛰어내리는 훈련이었다. 하유는 장비를 착용하며 미묘한 이상을 느꼈다. 밧줄이 평소보다 느슨하다. 그러나 이미 지휘관의 구령이 떨어졌다. 하나, 둘, 셋. 그녀는 몸을 던졌다. 순간 장비가 삐걱거리며 버티지 못하는 듯 흔들렸다. 몸이 심하게 요동치며 밧줄이 팔을 스쳤고 살이 찢기는 통증이 밀려왔다. 밑에서 동기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윤아, 장비가 잘못됐어. 그 순간 보조 장비가 가까스로 작동하며 그녀는 바닥에 착지했다. 무릎이 꺾이며 충격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교관들이 달려와 외쳤다. 누가 장비를 건드린 거야? 감찰팀 장교가 빠르게 뛰어왔다. 우린 이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장비를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발견됐다. 고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건. 변명은 필요 없다. 너희는 이미 끝이다. 신병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감히 동료를 죽이려 해. 이건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야. 그날 고참들의 마지막 음모마저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의무병이 다가와 상처를 살폈다. 훈련병,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치료받아야. 하유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유격 훈련은 제 힘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팔을 감싸준 채 그녀는 다시 조에 합류했다. 동기들의 눈빛이 울컥하며 뜨거워졌다. 하유나, 넌 진짜 군인이다. 마침내 유격 훈련의 마지막 미션까지 끝냈다. 하유는 진흙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연병장에 서 있었다.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훈련병 이하윤, 유격 훈련 전 과정을 완주했다. 순간 신병들의 환호가 터졌다. 우와! 이하윤 만세! 하윤은 비틀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빠 봤지? 난 내 동생이 아니라 군인 이하윤이야. 며칠 뒤 훈련 보고서가 본부에 전달됐다. 보고를 받은 이준호 중장은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끝까지 버텼구나. 그의 눈빛에는 군인의 냉정함 속에 깊은 자부심이 스쳐갔다. 이젠 동생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해야겠군. 유격 훈련이 끝난 날 훈련소는 오랜만에 고요했다. 신병들은 피로에 지쳐 널브러졌고 생활관 안은 신음과 짧은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이다. 하윤이 없었으면 우리 조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진짜 군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바로 옆에 있었지. 하윤은 무릎과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난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며칠 뒤 훈련소에 본부의 공식 평가단이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장교들의 표정은 냉엄했다. 훈련소 전 과정 자료를 검토한다. 특히 훈련병 이하윤의 기록은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중대장은 긴장된 얼굴로 자료를 제출했다. 모든 기록은 조작 없이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접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윤은 별도의 회의실로 불려갔다. 장교가 묻는다. 훈련병 여러 차례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끝까지 버텼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오빠의 그늘이 아니라 제 힘으로 군인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장교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내가 오빠의 이름을 숨겼다는 건 군에 대한 기만 아닌가?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군은 누구든 자기 힘으로 서야 하는 곳이라고 믿었기에 그 이름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장교들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었다. 그 말 쉬운 게 아니지. 인정한다. 평가단은 신병들 전원을 면담했다. 훈련병 이하윤은 어떤 동료였나? 도현이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우리보다 앞에 서면서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참들의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지치면 이끌어줬습니다. 다른 신병도 외쳤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흰 진작에 탈락했을 겁니다. 그녀는 장군의 동생이기 전에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증언은 한 방향으로 모였다. 이하윤은 군인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감찰팀은 고참들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했다. 장비 훼손, 훈련 중 고의적 방해, 신병 폭행.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그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하윤을 향한 마지막 반발조차 할 수 없었다. 훈련소 안에선 병사들이 속삭였다. 이젠 끝났구나. 진짜 정의가 이긴 거네. 며칠 후 훈련소에 다시 검은 차량이 들어왔다. 이번엔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모두 알았다. 이준호 중장이 다시 온 것이다. 연병장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의 훈련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한 훈련병이 보여준 의지와 정신력은 군의 모범이 될 만하다.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다. 훈련이 끝난 뒤 중장은 잠시 동생을 따로 불렀다. 많이 다쳤구나. 괜찮습니다. 군인이니까요. 짧은 대답에 오빠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한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지키려는 건 너 혼자만의 자존심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전우들이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우와 함께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 넌 내 동생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군인이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동기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야, 이제 진짜 장군님도 인정한 거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넌 우리 조의 자랑이다. 도현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앞으로도 앞줄에 서줘. 내가 앞에 있으면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그날 밤 하윤은 수첩을 펼쳤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나는 장군의 동생이면서 동시에 군인 이하윤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큰 훈련,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난 끝까지 버틸 것이다. 나 자신과 전우들을 위해. 창밖에 별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주먹을 움켜쥐며 조용히 속삭였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와도 난 군인으로 서겠다. 유격 훈련이 끝난 지 며칠 후 훈련소 전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였다. 소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명령을 읽었다. 전원 주목. 이번 기수의 마지막 시험은 종합전술훈련이다. 야간 행군, 전술 이동, 적 진지 돌파, 그리고 종합전투 모의까지 72시간 동안 진행된다. 완주하지 못하면 수료 불가. 버티는 자만이 군인이 된다. 신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72시간이라니 말도 안 돼. 우린 이미 탈진했는데. 그러나 하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마지막 관문이다. 이걸 버텨야 진짜 끝을 볼 수 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신병들은 모여 앉았다. 솔직히 우리 중 몇 명은 탈락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번엔 다 같이 완주하자. 누구 하나라도 버려지면 안 돼. 도현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아, 내가 앞장서 줘. 우리 조의 리더는 너야.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앞장서는 건 좋지만 혼자 이끌 순 없어. 이번엔 우리 모두가 앞줄이다. 그 말에 동기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래. 이번엔 다 같이 앞줄에 서자.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 출발. 군장의 무게는 어깨를 파고들었고 발은 이미 물집투성이었다. 누군가 숨을 헐떡였다. 더 못 가겠어. 하윤은 군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팔을 잡았다. 아직 갈 수 있어. 내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멈춘다. 같이 가자.
그녀의 눈빛은 불빛처럼 또렷했다. 그 말에 동기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벽녘 그들은 개활지를 기어야 했다. 사방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울리고 흙먼지가 날아들었다. 낮게, 더 낮게. 하윤은 맨 앞에서 몸을 숙이며 이동했다. 가시던 불이 팔을 찢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뒤에 이어오는 동기들을 위해 길을 열었다. 하윤아, 내 피가 묻고 있어. 괜찮아. 멈추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단호했다. 훈련의 정점은 적 진지 돌파였다. 신병들은 조 단위로 배치되어 참호와 철조망, 모의 적군이 지키는 진지를 뚫어야 했다. 연막탄 투척, 전진. 하윤이 앞장서며 몸을 낮췄다. 총성 소리와 함성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철조망을 기어넘었다. 뒤따라온 동기들이 그녀를 따라 진지로 돌입했다. 하윤이만 믿자. 끝까지 가자. 훈련장은 전장의 소용돌이처럼 뜨거워졌다. 48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탈진 상태였다. 군장을 메고 행군하던 중 한 동기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안 돼, 난 더는 못 가. 도현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하윤이 먼저 그를 붙잡았다. 내가 멈추면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 끝까지 같이 가자.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린 할 수 있어.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 말에 동기는 다시 일어나 흔들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72시간째 되는 날 마지막 1km 행군이 남았다. 온몸은 무너질 듯했고 시야는 흐려졌다. 그러나 하윤은 주먹을 쥐며 외쳤다. 앞으로. 끝까지 가자. 신병들이 따라 외쳤다. 앞으로. 끝까지. 피와 땀, 눈물이 뒤섞인 행군. 마침내 그들은 연병장에 도착했다.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종합전술훈련 전원 완주. 그 순간 신병들의 함성이 터졌다. 와! 해냈다. 동기들이 하윤을 중심으로 모였다. 넌 우리를 끝까지 끌고 왔어. 이젠 내가 진짜 리더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린 함께 버텼어. 나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모두 알았다. 그녀는 이미 한 집단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본부에 보고서가 올라갔다. 이번 기수 전원 완주. 특히 훈련병 이하윤의 리더십이 결정적이었다. 보고서를 읽던 이준호 중장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생을 향한 걱정이 없었다. 대신 동등한 군인에 대한 존경이 자리했다. 그날 밤 하윤은 수첩 마지막 장에 글을 적었다. 72시간의 시험이 끝났다. 모두가 버텼다. 그리고 나도 끝까지 버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장군의 동생이 아니다. 나는 군인 이하윤이다. 내 이름으로 서 있다. 펜 끝이 멈추자 그녀의 눈빛은 별빛처럼 단단히 빛났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연병장에는 정갈하게 제식복을 차려입은 훈련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넘어선 이들, 이제 막 군인이 되려는 자들이었다. 소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전원 주목. 오늘은 너희가 정식 군인이 되는 날이다. 마지막까지 버틴 너희 모두 자랑스럽다. 하윤은 똑바로 앞을 바라봤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자 검은 군용 차량이 천천히 연병장으로 들어왔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다. 경례, 충성. 차에서 내린 이는 별색, 이준호 중장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는 압도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윤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오빠 아니, 이제는 나와 같은 군인으로. 단상 위에 오른 이준호 중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다. 군인은 체력과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동료를 믿고 함께 버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진짜 군인을 만든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하윤에게로 돌렸다. 이번 기수에는 그 가치를 몸소 증명한 이가 있다. 훈련병 이하윤, 앞으로 나오게.
순간 연병장은 술렁였다. 저 사람 맞지? 장군 동생이라더니. 아니야, 이제 그냥 군인 이하윤이지. 하윤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군악대의 음악이 잠시 멈추고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이준호 중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훈련병 이하윤은 수차례의 위협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전우를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었고 군의 가치를 지켜냈다. 나는 오늘 그녀를 내 동생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인정한다. 그 말에 연병장은 숨죽은 정적에 잠겼다가 곧 우레 같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와! 이하윤! 이하윤! 동기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넌 우리 모두의 리더야. 수료식이 끝난 뒤 이준호 중장은 조용히 동생을 불렀다. 하윤아. 네, 중장님. 하윤은 의도적으로 계급으로 불렀다. 이제 더 이상 오빠가 아니라 군의 상관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를 처음 여기에 보냈을 때 솔직히 두려웠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티며 군인의 길을 증명했으니 이제 난 안심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제야 조금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넌 이미 내 동생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군인이다. 하윤은 차렷 자세로 서며 힘있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하윤을 동기들이 둘러쌌다. 야, 이제 진짜 끝났네. 우리 다 같이 버텼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도현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도 서로의 전우로 남자. 어디에 있든 끝까지. 하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린 끝까지 함께 간다. 밤 하윤은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다. 모든 훈련이 끝났다. 난 더 이상 신병이 아니다. 전우들과 함께 끝까지 버텼고 오빠도 날 군인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앞으로 더 큰 시험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도 두렵지 않다. 난 이제 군인 이하윤이다. 펜을 내려놓자 창밖에 수많은 별이 반짝였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셋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빠, 나 이제 진짜 군인이야.